이번 시간에는 병화 적천수 원문 좀 읽어보겠습니다. 빠르게 읽고 천천히 해석해 보겠습니다. 병화 맹렬 기상모설. 이 첫 번째 줄인데요. 우리가 이제 원문 공부하다 보면 첫 구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병화 맹렬이라고 나왔잖아요. 맹렬하다는 것은 이거 사나울 맹자고요. 세찰 열자거든요. 그러니까 병화는 맹렬하다, 사납고 세차다. 흔히 맹렬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앞서 공부했던 간목은 참천했죠. 하늘에 참가했죠. 을목은 비록 부드럽지만 수유했잖아요. 근데 병화는 맹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병화의 가장 큰 속성은 뭐죠? 맹렬한 겁니다. 기상모설. 이게 속일 기자고 요거는 업신여길 모자입니다. 그러니까 병화는 맹렬하기 때문에 서리를 속이고 눈을 업신여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차이가 보입니다. 서리와 눈이 있는데 차갑기로 치면 눈이 더 차가울 것 같은데 왜 눈은 업신여기는데 서리는 속여야 될까요? 속인다는 말은 뭔가 눈치를 본다는 느낌도 들잖아요. 이 부분은 뒤에 봉심방거 부분에 자세히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능하경금 봉신반겁. 이게 이제 세차게 불태우다 뭐 이런 뜻인데요. 태워 없애다 이런 건데요. 능히 경금을 불살라 없앨 수 있고, 그런데 정작 음금인 신금을 만나면, 봉신하면 도리어 겁을 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병화와 신금은 합을 하지 않아요. 이 합을 하기 때문에 병신, 이렇게 병신 이제 합을 하죠. 합을 하면 병화가 그 본성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맹렬한 병화라도 신금을 만나면 도리어 겁을 내는 것이고, 앞선 구절에서 서리를 속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신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줄 읽어보겠습니다. 토중성자 수창현절. 자, 토가 뭐 중중하다 혹은 뭐 토가 무리를 지었다라고 하면 이룬다, 자애로움을 이룬다. 어떤 책에서는 성자가 아니라 날생자를 써서 자애로움을 낳는다 이렇게도 원문이 써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토가 많으면 자애로움을 이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잘 아시겠지만 화생토 하죠. 물론 이제 그런 생애의 의미로서 자애로움을 이룬다라고도 보는 게 가장 1차적인 해석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잠깐 안내를 드렸는데, 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경계, 뭐 영역, 뭐 마당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경계라고 봤을 때요, 이 토가 여러 개 있다라는 건 경계가 여러 개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화가 그런 경계를 골고루 비추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국가, 뭐 혹은 전 세계 눈에 보이는 모든 경계 끝까지 병화가 꼼꼼히 비추고 있으니까 사랑을 이룬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뭐 뜻은 다 통한다고 봅니다. 자, 다음 구절 볼까요? 수창현절. 이제 창자가 미쳐 날뛴다라는 창자인데요. 물이 미쳐 날뛰면 오히려 절개를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수극화하니까 병화 입장의 수는 관살이죠. 그런데 이 관살이 미쳐 날뛰는데 오히려 자기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뭘 하고 있느냐? 절개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절개를 드러낼 수 있다. 이것이 병화의 특징입니다. 병화가 칠살 임수를 보면
강휘상령이라고 해서 뭐 큰 강위에 뜬 어떤 햇님이 강위에 빛을 반사시켜서 그 빛이 만방으로 펼쳐나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거라고 해서 매우 길성하게 해석하거든요. 그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요. 병화는 수가 아무리 미쳐 날뛰어도 자신의 생명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절개를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맨 첫 구절, 병화는 맹렬하다. 요것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맹렬하기 때문에 이런 미쳐 날뛰는 수도 감당하는 거죠. 오히려 기회로 삼는 거죠. 자신의 현절을 할 수 있는. 자, 마지막 줄 해석해 보겠습니다. 호마, 견향, 감래, 분멸. 뭐 호랑이, 말, 개. 뭐 요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문 공부하실 때, 사주 원문 공부하실 때 동물 나오면 다 지지로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호마, 견이라고 하는 건 인호술 삼합국을 말하겠죠. 화국. 자, 지지에 인호술 화국을 짠 상태에서 갑이 오면 이게 불살라버리는다는 분자거든요. 불살라버려서 끊어버리고 멸절시켜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맹렬한 병화가 지금 하늘에 떴는데 지지에 인호술 화구까지 짰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뜨거운 그 원구 구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간목이 오면 그 간목, 원래 간목은 생기인데 이 생기가 그냥 덧없이 타서 흩어져 버립니다.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자, 병화가 멸하는 건 아니잖아요. 갑이 멸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병화는 자신의 안위 자체가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 인해서 손상되는 다른 오행이 걱정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특히 갑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 물론 갑은 목생화하니까 병화의 인성이 되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본래 고향까지도 태워버릴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생기를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사주에 이 하늘에 병화가 뜨고 지지 인호술 삼합을 짜버리고 간목이 와버리면 그 간목 생기가 타버리기 때문에 사주가 어떤 전반적으로 생기가 없어져 버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 지구상에 다른 사람 다 없고 나 혼자 남아 있어요. 나는 전설이다라는 영화 있죠. 거기 보면 주인공 윌 스미스가 혼자 있지 않습니까? 개 한 마리 키우면서. 그게 바로 생기가 없는 겁니다. 갑이 왔다가 다 타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고. 그래서 물론 본인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주변 환경 자체가 멸절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 다음 시간에 공부할 정화와 굉장히 다른 면모입니다. 정화는 다른 오행에게 자신이 피해를 주는 부분이 구절에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생을 어떻게 유지하고 다시 살아날 걱정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병화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오히려 서리와 눈은 겨울을 상징하잖아요. 이런 것도 오히려 업신여기고, 두 번째, 수가 미쳐 날뛰어도 자신의 그러니까 자신의 절개를 드러낼 기회로 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화는 자신의 생존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신이 다른 오행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 것이냐가 조심스러운 것이고, 반면에 정화는 자신의 생존 자체가 가장 우선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고 간단하게 좀 해석해 보겠습니다. 병화맹렬 기상모설, 능하경금 봉신방겁, 토중성자 수창현절, 호마견향 감래 분멸. 병화는 사납고 거세다. 서리를 속이고 눈을 업신여긴다.
능히 경금을 불살라 없애버릴 수 있지만 신금을 만나면 도리어 겁을 낸다. 토가 거듭되면 자애로움을 이루고 수가 미쳐 날뛰어도 오히려 절개를 드러낼 기회로 삼는다. 지지의 인옷을 삼합에 국을 짠 상태에서 갑이 온다면 그 갑을 불태워 절멸시켜버릴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병화 원문 좀 살펴봤고요. 다음 기회에 또 원문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